안녕하세요. 평생을 함께할 참 좋은 인연, 참 좋은 국제 결혼입니다. 최근에 제가 고객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들을 충분히 이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업체의 이제 미흡한 대응이나 업체들에게서 이렇게 좀 빨리 진행하고 싶은 이렇게 뭐 그런 이제 생각으로 해가지고 고객님들한테 제대로 된 고지나 이런 안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뭐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사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지, 뭐 또 이렇게 저희 참조원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총 이렇게 세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사례가 어떤 거였냐면은 첫 번째가 신부의 개인 신상 정보 오류였습니다. 초혼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비자 신청할 때 보니까 재혼이신 신부님이셨고, 자녀가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약혼식까지 다 끝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자녀가 있으셨던 분이셨고, 또 자녀만 있으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양육비까지 신랑한테 청구를 하는 그런 이제 좀 이제 비상식적인 그런 이제 행태가 있었고요. 신부의 이제 개인 신상 정보 이제 오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초기에 그 신부와 이제 만나면서 그 개인 신상 정보 서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연히 이제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법령으로 이제 보면은 국제결혼 상대방과 이용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가지고 공증 번역을 받아가지고 그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류를 서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 서류를 봄으로써 최초에 이제 프로필하고 다른 게 있는지 확인돼 보시고,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제결혼 진행하시는 신랑님들 꼭 이제 그 신부의 개인신상 정보 서류를 꼭 받으시길 바라고, 그 개인신상 정보 서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혼 증명서하고 범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진단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꼭 세 가지는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님이 계약 내용도 모르고 그걸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 내용을 모르고 계약을 하셨다는 거는 그 업체가 이제 뭐 현란한 말로 해가지고 이제 뭐 설명을 하긴 뭐 했을 때인데, 이제 그 계약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충분한 그런 고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계약에 대한 이제 내용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런 그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지출되는 그런 이제 비용들, 불포함 내역들에 대한 이제 상세한 안내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용을 내야 되는 그런 뭐 사례가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 편법이나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인지를 못 하시고 업체가 이제 하라는 대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계약 내용도 모르시고 이제 계약을 하셨던 신랑님들이 중간중간에 추가 지급을 하라고 업체에서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용이 이제 나가는 부분인데, 국제결혼 업체하고 계약을 하실 때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회사 진행비가 뭐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다. 1,500만 원이면은 그 회사 진행비 안에 포함 내역이 뭔지, 불포함 내역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 이제 그 불포함 내역으로 이렇게 하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기숙사 어학당 비용이 불포함 내역으로 가장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뭐 약혼식 할 때 신부집 차비, 신부집 뭐 선물,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신부 예물,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이제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럴 일은 잘 없는데 체류 경비, 체류 경비 같은 경우도 이제 불포함 내역으로 있는 업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신부 편도 항공권, 신부가 이제 한국 들어올 때, 편도 항공권이 이제 불포함 내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뭐 부대적인 부분만 해도 아마 토탈로 하면은 합쳐서 한 5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는 꼭 이제 진행비에 무엇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지, 무엇이 불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결혼 중개업 법령을 잘 모르시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체 맞선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겨도 이 단체 맞선이 진짜 뭐 대부분 회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구나. 어쩌면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단체 맞선이라는 거는 당일날 이제 뭐 사전 매칭을 통해서 이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부 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맞선 여행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맞선 여행은 신랑이 현지에 가는 이제 체류 경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만 이렇게 납부를 하시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신부님을 처음 만나고 바로 그 다음날 내지 그 다음날 이틀 뒤에 약혼식을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부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셔가지고 잘 되시는 분들도 이제 많으시긴 한데, 보통 보면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된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에서 맞선 보고 약혼식 끝나고 이제 신랑이 한국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신부의 검증이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류가 있는 부분이고, 또한 우리가 화상 맞선을 보고 카톡 교제를 한다고 해도 현지에서 현지 맞선을 보고 신부를 이제 맞선 중에 이제 검증을 한다고 하지만, 뭐 신부하고 이제 쪽으로 이렇게 심층이 이렇게 미팅을 하더라도 길어봐야 1시간 반인데, 그 시간 안에 신부를 100%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신부가 마음 먹고 이 부분을 속이려고 하면은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신부의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혼중개업 법령에 보면은 그 업체 이제 대표가 직접 이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면은 종사자나 이렇게 뭐 실장이나 뭐 매니저 그 직원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 실장이나 직원분들이 그 회사에 종사자로 등록이 돼 있는지 명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이 사업자를 빌려가지고 이제 그 불법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결혼중개법령상 명의대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부의 이제 개인시설 정보 오류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모르시고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나 결혼중개법령을 잘 모르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확인을 하시면은 최소한의 방금 제가 말씀드린 3가지에 대한 이제 피해 사례들은 없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저희 참조원 같은 경우는 저와 이제 상담을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런 이제 상담을 갈 때는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제 서류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서류들을 가져가고 있고,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고객님을 만나면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국제결혼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계시냐, 아니면 이제 뭐 모르시냐. 그 고객님이 국제결혼 중개업을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 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런 이제 수준에 맞춰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뭐 국제결혼을 잘 안 알아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처음부터 사업자 이제 등록증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신고 필증, 등록증, 국제결혼 등록증입니다. 등록증, 그리고 이제 서울보증보험, 인허가 이제 보증보험 이 부분과 인허가 보증보험에 대한 이제 그 보험금 지급 절차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드립니다. 국제결혼을 사업자를 내고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필수적이라 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정식적인 이제 업체다라는 것을 이제 안내를 드리고, 법무부에서 이제 고시한 국제결혼 이제 결격 사유 자격이 이제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 뭐 이제 법무부에서 고시한 뭐 소득 요건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강 상태, 범죄 기록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안 된다. 그리고 소득 요건에서는 일반적인 이제 소득도 이제 있지만서도 소득으로 입증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안내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소득 신고가 이제 안 되고 있고, 소득이 조금 이렇게 작지만 재산이 이제 많은 분들, 또 이제 가족하고 이제 같이 이제 동거를 하는데 가족의 재산이 입증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안내를 드려가지고, 단순히 이제 소득이 안 된다고 해서 그 국제결혼 이제 좀 포기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부가적으로 이렇게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내를 드리고요. 다음엔 이제 결혼중개업 법령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꼭 챙겨 다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알려드리는 것 자체가 업체에서는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약점일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그 참조원 같은 경우는 법령에 대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드리고, 이제 계약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은 제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 명의 대여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맞선 볼 때의 그런 이제 위법 사항이나 신상 정보에 대한 이제 그 제공에 대한 의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이제 그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 보존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결혼 중개업
업체에서는 고객님들의 서류가 5년 동안 보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열람이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 절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전화 상담부터 해서 뭐 이렇게 대면 상담, 그다음에 계약하는 내용들, 매칭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화상맞선, 카톡 교제, 신부 기숙사 입소하는 부분, 베트남 출국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뭐 혼인신고, 뭐 이렇게 조던 결혼식도 이렇게 뭐 이렇게 내용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자 승인할 비자 신청할 때, 이런 내용들과 신랑 신부님들께서 이제 발급받아야 되는 이제 서류, 내용들도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 신랑님들이 잘 이제 모르시는 부분이세요. 이제 국제결혼 건강검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병원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제 피검사 하려고 하면은 전날 저녁에 이렇게 밤 10시 이후로 이제 금식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안내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제 증명사진이나 신분증 필요한,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안내를 미리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 이제 전화해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도,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참 좋은 국제결혼의 특징인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비자 신청할 때 신랑님이 이제 준비해야 될 서류 부분입니다. 이제 서류가 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신부가 이제 비자가 승인되고 발급이 되고, 신부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해서 들어오시고 나서 신랑님께서 조금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이제 조기 적응 프로그램 이제 신청 및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제 외국인 등록증 신청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일단 모든 부분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은, 신부님 병원에 이제 진료받으실 때, 뭐 1, 2만 원이면 될 거를 4, 50만 원씩 이렇게 내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 명의로 이제 뭐 통계통도 해야 되고, 이제 은행, 계좌 개설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상세하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국제결혼 이제 표준약관에 이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안내를 드리고, 또 이렇게 젊으신 신랑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용어 정리거든요. 용어 정리라 가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 정도만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중간에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긴 한데, 이제 좀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신랑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약관에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약의 종료, 이렇게 또 이렇게 환불에 대한 부분, 10조부터 해가지고 12조까지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 환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업체에서 안내를 안 해준다고 하면은 신랑님들께서 꼭 이렇게 안내를 해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신랑님들께서 꼭 이렇게 숙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뭐 표준약관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참 좋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고, 그 뒷장에 보면은 저희 또 이렇게 표준약관에 없는 내용들을 이제 참 좋은의 이제 계약 내용이 또 이제 추가로 있습니다. 파혼에 대한 충분한 이제 배상이나 책임 범위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행사 일정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동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참 좋은 국제결혼에서는 안내 절차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안내 절차 안에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진행 비용 중에 이제 포함 내역과 이제 불포함 내역이 이제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결혼중개업 법령도 저희 참 좋은에서는 안내를 드리고, 계약 내용에 이제 표준약관이나 저희 자체 계약서에 이제 파혼을 했을 때 피해 보상 범위나 이제 책임 범위 이런 부분들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 참 좋은 이 정도면 철저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저희 참 좋은은 국제결혼을 진행하시는 신랑님들이 성공적인 국제결혼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참 좋은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